네, 청와대는 야권이 요구하는 대통령 퇴진론을 거부하고 검찰 수사도 연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버티고 야당은 퇴진운동에 나서면서 전국은 더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의 출구를 마련해야 할 정치권이 차기 권력 셈법에만 열중하면서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먼저 여러 가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두고 공방이 좀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의혹들이 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련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확인했는지 여부를 좀 묻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싶어요. 저도 아침에 그 뉴스를 읽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보니까 아마 이제 민간인 시절 한나라당 뭐 당대표 시절부터 쭉 해오던 관행을 네. 나라의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그냥 한 거라는 건 추측성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대통령이 되면서는 정말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더군다나 민간인 신분이고 최순실 씨가 뭐 그 당시에 뭐 헌법기관 뭐 국정자문회 의장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저거는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문제가 되는 그런 증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형사소추가 안 되지만 아마 나중에 자리에서 내려오면 저런 거 뭐 가지고 충분히 아마 죗값을 받아야 되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지금 나오니까 빨리빨리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제 유영아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행동이 느려요. 이건 좋지가 않습니다. 받을 건 빨리빨리 받고 소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조금 어제 나오는 그 조사를 뭐 서면 조사 위주로 하고 대면 조사는 좀 최소한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그 현재 그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체감온도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조사 내용은 좀 더 뒤에 한번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4일에 사실은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 살짝 언급하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실제로 계속 확인하라 또 이런 문자가 나왔다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 그 이야기가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박관천 전 경장이라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그 정민호 문건 사건 때문에 이 잡혀 들어갔을 때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1위는 최순실이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컨펌을 받았다. 이 부분 보니까 사실상 최순실 씨가 어떻게 보면 최종 결재권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대목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순방 전에 국무회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중요한 이런 이 국사에 관한 이야기도 지금 최순실 씨가 사실상 결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1차, 2차 사과 때 말씀하셨지만 최순실로부터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의 도움을 받았다든지 사생활의 도움을 받은 그 부분만 아니라 이런 대목들이 진짜 국사에 깊숙하게 개입됐다. 이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이 뭐 국민들이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아무런 검증받지도 않고 견제받지도 않는 이런 분들이 아주 중요한 국정 부분의 요소에다가 아주 이 자신들의 이 그 정지되지 않은 의견들을 마음껏 이렇게 개입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상당히 큰 이 국기문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번 또 그 중에 하나 대목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를 최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연배는 박 대통령이 한 서너 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선생님이라 깍듯하게 이야기를 한 거 보면 두 분의 관계가 어떤 이 관계를 좀 암시하는 대목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 지금 의미 있는 하나의 이 지금 문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박 대통령의 조사가 또 시급하다고 볼 수 있는 게요. 이 일곱 개의 그룹 총수와 독대를 했을 때 민원성 현안을 들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뇌물죄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이제 재벌 총수들이 와서 어떻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을 했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아직 뭐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이제 추측성 보도는 있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재벌 회장들을 불러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민원을 듣고 또 어려운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고
예를 들면 이제 뭐 확인 안 됐습니다만 그걸 좀 보살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처신이었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소명을 해야지. 만약에 이번에 그거 소명이 안 되면 또 특검에서 또 얼마나 그걸 또 정치권으로 가면 뭐 재벌들 소환하고 하면서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빨리 이런 것들을 좀 협조할 거면 협조하면 소명을 해라. 그래서 이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의혹을 부풀리고 뭐가 진실인지 사실인지를 빨리 결론을 내지 모두가 마음도 편해지고 또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수사가 늦어지면 좀 곤란한 측면이 있죠. 네, 사실 뭐 재계에서는 지난 주말에 네. 촛불 집회하는 사이에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뭐 어느 정도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좀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이 미리 갖고 와라라고 이제 전제를 달고 이제 대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보통 그 대통령이 참모라고 한다면 만약 대통령 중요한 일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 소위 말해서 참고 자료를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 대기업 총수들하고 만나는데 대통령이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뭐 삼성 같은 경우 이번에 뭐 지금은 뭐 상품 문제도 제일 모직하고 네네. 그때 삼성전자 합병 합병 문제 그런 건 잘 돼 갑니까?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소재거리를 갖고 계셔야 되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안종범 수석은 준비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예. 그 현안 자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돈을 내고 나면 그 기업들의 현안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일종의 그 모금을 강제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성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자료를 준비했다는 그런 의혹에서 자유롭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대목은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그래서 만약 이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이 혐의가 구체화된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뇌물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무엇보다 이제 검찰 조사가 좀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아마 보셨을 텐데요. 길라임이라는 이름이었죠. 이게 한 드라마에 나왔던 등장인물의 이름인데 이제 박 대통령이 차우연을 이용을 하면서 이 길라임이라는 또 가명을 써서 지금 또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것도 뭐 문신 모양도 보니까 예. 그 미륵 미르죠. 모양하고 당시 똑같고 배우가 뭐 했던 모양이랑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랬죠. 근데 그 길라임이라는 이름을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쓴 건지 아니면 최순실 씨가 임의적으로 그 이름을 갖다 쓴 건지 저는 그거는 지금 어떻게 확인되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대통령의 건강은 말이죠. 국가의 1급 비밀 사항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주치의 빼고는 알아서는 안 돼요. 예. 비서실장도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사안들을 또 민간인 신분으로 또 검증되지 않은 병원에서 이렇게 함부로 대통령의 뭐 피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네. 정말로 이분들이 얼마나 그 의식에 해이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를 모르고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대통령이 길라임 이름을 직접 쓴 건지 아니면 최순실이가 이렇게 갖다 붙인 건지 그 부분은 내가 좀 자세히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참 재밌고 웃기는 일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공직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찰이 좀 확실하게 규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너무 당스러운 부분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당연하죠. 우습게 지나갈 부분이 아닌 게 사실 지금 뭐 네. 길라임이라는 그 가명을 썼다는 그 부분보다는 제가 더 진짜 심각하게 느끼는 부분은 대통령의 피를 뽑아서 그 피를 들고 와서 검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대통령의 건강 정보는 국가 1급 비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그 업무 중에 하나가 국군 통수권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그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실 교전을 그러니까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사령관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건강 상황은 절대 노출돼서는 안 되는 최고 국가 1급 비밀인데 네. 예를 들면 미소냉전 시절에 말이죠. 미소냉전 시절에 그때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인 브레즈네프가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미국을 방문해서 호텔을 잡았는데 그 브레즈네프 방 바로 밑에다가 CIA가 또 방을 잡습니다. 네네. 그래서 브레즈네프의 병기 내용물을 다 수거해서 예. 분석을 하는 거죠. 왜? 브레즈네프의 건강 상태를 알아야 되니까. 예, 그것이 예. 미국의 대소련 그 전략 중에 하나로 쓰이는 중요한 소재라는 거죠. 그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다는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만큼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서 근데
예. 경기 내용물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혈액이라는 것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아까 뭐 최순실 씨가 갖고 왔는 그런 부분들을 최순실 책임도 있지만 네. 만약 대통령이 그걸 알고 혈액을 체제에서 내줬다고 한다면 네. 뭐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이 국가 본인이 항상 하신 이야기하는 국가 안보로에 큰 구멍을 스스로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당신의 피를 뺐는데 모를 리가 뭐 없는 모를 거죠. 그러니까 근데 네. 문제는 피는 뺐다 하더라도 네네. 그 피가 어떤- 어디로 가는지 그렇죠. 그것까지 알고 계셨다고 한다면 예. 이거는 상당히 큰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건강 관련해서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 건강 비밀이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도 해외 순방 다녀와서 몸이 좋지 않아서 네.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그때도 논란이 좀 됐었지 않습니까? 논란이 됐죠. 예. 뭐 사실 근데 뭐 지금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제 뭐 채널에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같이 전용기를 타고 갔다. 예. 뭐 그런데 그 뭐 청와대 부인을 했다고 하지만 네. 그 갔던 순방 때 대통령께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일정이 시차 문제도 있고 일정도 상당히 타이트해서 그때 이 뭐 링거를 맞았다 돌아오시고 나서도 상당히 힘들어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한 정보들조차 그때 시중에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었거든요. 그랬었죠. 대통령이 왜 건강 정보를 그렇게 흘리느냐. 예. 그래서 청와대 비서진들이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다. 아무리 예. 대통령이 힘든 상황인 것 같다가 이 국민들에게 알리는 측면에서 그런 네. 건 좋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상당히 몸져 누웠다는 이야기식으로 나가는 건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차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차움 의원을 계열사로 둔 차병원이 특혜 의혹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사실 뭐 이미 며칠 전부터 굉장히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이걸 좀 웃어야 될지 정말 울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최순실 씨가 뭐 하다못해 어디 다니는데 좀 인연이 있는 사람은 조금씩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규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그러면 최순실 씨가 아끼는 개가 다니는 병원도 무슨 혜택을 받은 게 아닌지 심지어는 뭐 그것도 조사해봐야 된다 이런 농담도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그래서 이제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뭐 큰 이야기입니다만 규정되지 않고 권력의 주변에서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자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는데 그걸 이용해 이렇게 엄청난 이득을 챙기고 이런 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된 일이죠. 예.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21세기 2012년부터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참 안타까운 거고 그래서 검찰이 지금 그 부분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이번에 수사 결과가 나오면은 가중처벌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죠.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은 뭐 연관된 게 다 혜택들이 지금 연관돼 있기 때문에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고 이런 부분을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이에요. 뭐 일개 사우나 가서 행패 부렸던 이야기까지 다 나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최순실 씨하고 사적인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순실 인연으로 해서 뭐 다녔던 성형외과 의사는 대통령 자문의가 되고 네. 또 뭡니까 자기하고 그 자기가 다니는 마사지 샵의 또 대표는 또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 되고 네. 또 자기가 고용했던 차은택 씨는 차은택 씨대로 또 자기의 그 은사는 장관을 만들고 외삼촌은 청와대 수석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투명하고 가장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공직이 임명돼야 될 부분이 예. 이런 거 다 무너졌다는 거죠. 다 네. 무너졌는데 그 무너지는 데 있어서 최순실 씨의 사적 인연이 그 하나의 다 단서가 됐다고 한다면 네. 그러한 부분들을 가만 알고 계셨는지 모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용인하게끔 해줬던 부분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금 현재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요,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미뤘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상황에서 어쩌면 검찰 수사를 거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개인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그런 전략이 나왔는데 네. 박 대통령이 의중인지 그냥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한 이야기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아무튼 지금 19일 날 최순실 씨를 기소하려면은 예.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그 전에 이루어져야지 그게 이제 법적으로 여기 구성 요건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뭐 수사를 받겠다는 이야기는 없고 예. 어제 그 유영하 변호인의 이야기가 마지막이 됐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문제는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특별한 전략이 필요하겠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 가서 이야기하고 소명을 해야지 다른 문제들이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나름대로 뭐 옆에서
그 법적으로 조언을 하면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은 현재 권력 그 자체고 가장 큰 이 나라의 어떻게 보면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판단을 해가지고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어제 유영아 변호인이 그러니까 어제 조사를 오늘 조사를 못 네. 받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오늘로 원래 근데 검찰은 예, 요구했지만요. 네. 그 요구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 공소장이 지금 이제 19일 날 지금 이제 제기가 될 건데 예. 그게 미리 본인이 나가서 조사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가 적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위법한 행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순실 씨의 1차 공소장이 제기될 때까지는 안 나가겠다고 마음을 잡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리고 야당에서는 계속 시간 그렇죠. 끌기라는 시간 비판이 끌기라는 나오죠.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지금 검찰이 놓으라고 해서 그냥 그러니까 검찰이 사실 전격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카드를 그냥 받아들이면 근데 한 번만에 조사가 끝날 수가 없거든요. 네. 계속적인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그럼 검찰을 부를 때마다 나가야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검찰이 그러니까 조사를 최소화하자. 내가 지금은 어제 유영아 그 변호인은 사실은 대면 조사 말고 서면 조사 하자는 이야기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서면 조사로는 제세 가름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설사 대면 조사를 한다라도 마지막 가서 한 방에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또 변수는 뭐냐면 검찰 조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검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 조사 가서 또 대면 조사 받고 특검에 또 조사 받고 이렇게 보다는 자신의 생각은 아마 마지막 가서 마지막 한 방으로 네, 네. 정리를 하자는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한 번에 정리를 하면은 좋겠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계속 미루는 듯한 모양새를 비추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여기 검찰의 특검 말고도 국회에 이제 별도 특검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 검찰의 태도가 많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서면 조사로 해서 충분히 안 하면 또 대면 조사로 가고 예. 대면 조사도 불충분하면 대질 조사까지 갈 확률이 있습니다. 국회 특검은 예. 여기하고 달리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빨리 털 건 털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본인한테 좋다 이거죠. 물론 이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유 변호사가 뭐 들어간 다음에 상의를 하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이 가장 좋은 옵션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예. 탄핵 절차로 가는 것이 모두가 좋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좋고 여러 가지가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지원하려고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좋은 선택은 아니다. 네. 그리고 야당에서 끊임없이 하야 요구를 하고 퇴진론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조사를 지원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제 유영아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도 했죠. 그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 네. 이 얘기가 또 굉장히 좀 많은 해석을 낳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딱 즉시해서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네. 그 여성으로 있어서 사생활이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하나가 지금 연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월호 7시간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숱한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제되지 않은 의혹들을 조금 자제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의혹 속에 앉아 휩싸여 있어서 사실 국민적 분노를 많이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이 이전에 아주 나약한 여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써 일종의 동정 여론도 좀 끌어내려는 그런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요, 유영아 변호사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뭐 옥새파동 이야기도 예, 해주셨지만 예, 예. 이력과 관련해서 이제 조금씩 더 알려지면서 예, 사실은 예, 또 예. 많은 논란들이 예. 좀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2007년도에 뭐 BBK 논란 다시 김경준 뭐 씨도 만나러 비밀리에 갔다 왔고 미국까지 갔다 왔다고 예, 여러 가지 그러더라고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유영아 변호사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일종의 그 호위무사죠. 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그러니까 2012년 또 이 그 대선 과정에서 이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 가지 네거티브 캠페인의 방어 역할을 했거든요. 물론 예. 검사 출신이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그런 지식도 갖고 계시니까 예. 아마 그 일을 맡으셨던 것 같은데. 네. 근데 네거티브 캠페인이라는 그 자체는 그러니까 네거티브 캠페인을 막으려고 하면 사실은 본인 이 유영아 변호사 스스로가
박근혜 대통령이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자신이 잘 알아야 돼요. 네. 자신이 잘 알아야만 그 공격을 막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믿고 신뢰할 수 있지 않은 사람한테 이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네. 그만큼 두 분의 관계가 상당히 정치적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뒤에 유영하 변호사가 또 2012년도에 군포에서 떨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위원회 위원장이니까 그래서 국가인권 상임위원으로 이제 추천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당시 야당에서 상당히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 이 유영하 이 변호인이 사실 숱한 막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 막말도 했지만 또 지금 더 중에 하나는 이 여중생에 대한 아마 집단 성폭행의 가해자 측 변호인을 해모하니까 뭐 예. 가해자 측 변호인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렇죠. 문제는 과거 변호인- 법정 과정에서 예. 피해 여학생한테 네. 예를 들면 그 이제 가해자들을 이제 일종의 나름대로 변론을 하면서 일종의 이 성폭행을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투의 신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심리적 타격을 받는 그런 부분들에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때 야당에서 상당히 문제를 삼았던 바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보여지는 부분도 의식을 좀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 충성도만 보고 뽑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벌써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차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하셨는데 또 그런 이야기 막말 논란도 있다고 그러네요. 네. 공지영 씨한테 너 좀 입 좀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그러는데 예. 하여튼 뭐 충성심은 있는 건 확실한 것 같고 또 누구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사생활 부분 여러 근황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지식과 이해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제기하는 논리에 대해서 가장 많은 방어 논리를 개발할 수 있고 변호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예. 지금 선택이 됐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여튼 유 변호사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예, 또 예. 대한민국 국가 이익을 생각하고 또 이러한 사태가 합리적으로 법률이 틀 안에서 가장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 겁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한테 충원 드릴 건 드리고 또 국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또 뭐 검찰이나 야당에서 과도한 요구하고 이런 거는 과감하게 또 논리로 싸울 건 싸우고 이러면서 균형 잡힌 모습으로 앞으로 좀 변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정치권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고요. 시민사회와 함께 전국적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탄핵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모습도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 퇴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그동안 유지를 해왔습니다. 예. 어제 본인이 기자회견에서 뭐 본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자신이 이해관계자라는 거죠. 그랬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퇴진하고 나면 예를 들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하면 본인이 지금 자기 대권 그 지지율에서 그 선두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런 전국의 이런 혼란을 이용해서 정치적 반사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웠다는 건데 그러나 지난 토요일 날 100만 촛불 민심을 보면서 본인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망설여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핵인 시점이 바로 그 전날 이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당대표가 대통령과의 1대1 영수회담을 이야기했다가 그것이 취소되고 막 혼란이 하면서 있었을 혼란이 가중되면서 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막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조기에 수습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 지금 퇴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논의할 보이고 있는 단계가 거거든요. 아니다라고. 논의할 네, 단계가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습니다. 탄핵이라는 부분이 지금 과연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확신이 없는 거죠. 지금 당장 지금 200명을 국회에서 의결을 하려고 하면 200명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29명이 모자랍니다. 예. 이게 친냐 무소속 다 합친다고 포함해도요.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설사 가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예. 지금 현재 구성원 자체가 상당히 보수층 위주로 돼 있고 또 시일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죠. 예. 이 오래 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전국의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전국이 어떻게 반전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아마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지금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 탄핵이- 후보군요 벌써. 아니 야권에서 현재 네. 지금 뭐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네, 네. 부르니까 죄송합니다. 워딩이 잘못돼서 아닙니다. 예. 탄핵이 통과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많이 나온 후보면은
헌법적 절차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신문을 보니까 송평인 그 동아일보 논설위원회가 글을 썼어요. 제목이 반헌법적 사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하야가 마치 모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 같지만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 50%를 넘지 않다 이거예요. 전 국민이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예. 논설위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야 주장은 현재는 반헌법적인 그런 주장이다. 그래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의 퇴진도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근간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탄핵을 발부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장애에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예.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민중민주주의적인 21세기 대한민국 틀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 물론 데모를 하고 의견을 표출하고 중요한 민주주의 행위입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을 만들고 대통령이 판단을 유도할 수 있지만은 지금 법을 벗어나는 퇴진 요구를 과도하게 하는 건 말이죠. 그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헌법적인 틀내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지금 뭐 안 그래도 오늘 저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좀 밝혔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좀 정리된 걸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또 청와대로서 스스로 물러나기는커녕 탄핵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착수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을 좀 주장을 했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안철수 대표는 사실 뭐 이전부터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퇴진을 가장 앞장서서 주장했던 그랬죠. 야권의 그 리더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지난 12일 날 100만 촛불 민심에 대해서 청와대가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청와대 발 기사를 보면 대통령은 자진하야할 생각이 전혀 없고 예.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렇게 자신이 앞장서서 요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상태로 가면 지금 이 야권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네. 이렇기 때문에 강하게 우리의 메시지 다시 전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기를 내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네. 사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네. 근데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가 물러날 뜻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사실 탄핵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예. 한다면 그럼 안철수 대표는 그럼 그 사실을 모르겠느냐? 알면서도 저런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주말에 다시 촛불 민심이 있을 때 국민들은 그럼 이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은 동참해달라는 그런 예, 메시지로 예.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하야를 가장 강하게 주장한 정치인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야권에서는 참 저는 재밌게 보고 있어요. 거국 중립내각 달라고 주니까 안 받고 국회에서 총리 추천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안 받고 하야 이야기만 합니다. 하야는 대통령이 안 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총리 추천해가지고 거국 중립내각을 할 수 있게끔 영수회담을 하든지 그것도 안 하고 그럼 장애에서만 계속 물러나라. 그거는 헌법적인 그런 틀에서는 벗어난 이야기다. 물론 정치 운동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자유가 있습니다. 뭐 무슨 일에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라면 저는 지금쯤 국회에서 헌법 개정 논의를 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부패 문화를 시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안 되게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나 이런 쪽에 좀 주안을 줘가지고 고민하고 이렇게 헌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고 이래야지 국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후보라고 그러지 자꾸 장애에서 뭐 물러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무조건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다. 이런 여론도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지금 뭐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요.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사실상 이제 야3당 같은 경우 대통령 퇴진을 위한 어떤 공조는 좀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사실상 방법적인 면에서 해법이 좀 너무 달라서 이게 전국 혼란을 좀 일으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어떤 의견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야3당이 사실 지난주에 모여서 그러니까 야권 공조를 해서 이 국면을 대처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예. 아직까지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둘러싼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일치된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대체적인 기류는 지금 질서 있는 퇴진 쪽으로 모아진 것 같아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이 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특정 시점에 내가 하야하겠다고 먼저 선언을 하고 네. 그리고 난 뒤에 그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자신이 물러나고 난 뒤에 자신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난 뒤에 또 더 이후에는 조기 대선까지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가도 중립 내각을 이끌어갈 총리를 그러니까 여야가 추천을 하면 그분을 네. 임명을 하고 자신은 완전히 정치 이선에 후퇴를 하고 그리고 지금 가도 중립 내각이 차기 그 대선 일정을 잡고 그 대선 일정을 잡고 나서 그 대선 일정에서 그러니까 60일 전, 2달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가는
이런 질서 있는 태진을 아마 이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네.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물러나실 생각이 지금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신 있게 이 야3당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지금은 아직 좀 빠르다고 생각해서 네. 지금은 아직까지 수면 밑에서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이 지금 고민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가지고 야당이 추천한 총리가 거국 중립내각이든 뭐든 가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 잘 되겠어요. 경제는 안 좋아지고 내년 대선 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총리 추천 야권에서 추천한 총리가 국정을 잘하지 못하고 야당에서 이렇게 국정에 관여해 보니까 또 형편없더라. 이런 평가 받고 그래서 뭐 내년 대선에서 차질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장애에서 장기 국면으로 야당도 지금 끌고 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안 하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럼 야권은 합법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을 권좌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걸 찾아서 탄핵 절차를 밟으라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하겠다고 그러고 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야당이 지금 탄핵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공원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겼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야를 하실지 안 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지켜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선을 후퇴하든 안 하시든 간에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나 이 정당성이 다 무너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야권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까지 다 채우는 14개월 동안 대통령이 사실상 진짜 대통령직만 갖고 있으면서 사실 국정을 리드할 수 있는 이 정당성이나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더 큰 국정 혼란이 오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빨리 조기에 수습하자는 차원에서 자진하야를 이야기한 거고 왜 탄핵하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예. 또 더 혼란이 가중되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뭐 물론 뭐 조기 대선에서 자신들이 정권을 갖고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정략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선의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 혼란한 전국을 빨리 수습하자는 하나의 야당 입장에서도 그런 고육지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데요, 거 아닐까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다수의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야당은 지금 장애에서 좀 더 많은 민심을 좀 얻어서 대선 동력으로 만들겠다는 큰 목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야당 사람들도 국회에 기반을 두고 국회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에서 권력이 잘 작동이 안 되면 국회 권력이라도 안정적이고 제도권 내에서 헌법에 보장된 권력을 최대한 써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만 한다고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국회에서 보장한 권력을 잘 써서 대통령이 안 내려오겠다는데 그럼 보장된 권력을 써가지고 그거 시간이 얼마 걸리든 그거는 이제 제도권에 맡기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국정 혼란이 있을 게 뭐 있어요. 대통령이 탄핵을 받으면 그 기간에 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고 각자에서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죠. 지금 당장 국정 혼란이 혼선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상 대통령께서 지금 국무회의 소집도 못하고 지금 진행도 못하고 지금 중요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에이펙 이 만들어지고 23년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번도 안 가신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못 가시잖아요. 지금 당장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국정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걸 빨리 어떤 식으로 조기에 수습하자. 그 방안이 최선의 방안이 뭐냐? 그 방안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질서 있는 태진이라는 거죠. 아니 국무총리가 대신 가게끔 국회에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아니, 물론, 논의도 물론. 안 하잖아요. 논의도 안 하고 아, 딴 데 관심 있고 지금 국무총리가 대신 가면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그렇게 좀 논의를 해가지고 가라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관심들이 없는 대신 거지. 요번에 한교안 총리가 가긴 가시죠. 네, 가야죠. 가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가서 우리 국가 이익을 대변하는 거하고 물러날 그 총리로 세상이 다 아는 한교안 총리가 가서 말빨이 실리겠습니까? 예. 대한민국의 이 국익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한다는 거죠. 한 가지 또 이제 궁금한 건 사실은 뭐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탄핵이 헌법에 부합하다 이렇게 뭐 같은 주장을 좀 하긴 했는데 어제 이제 한 말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 대통령 지지율 5%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면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전국이 어느 정도 수습돼서 이 반전이 되는 걸 좀 기다리는 것 아니냐. 일부러 더 시간 끌려고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주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친박 세력이 대통령하고 한 몸통으로 있는데 시간을 끌어서 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좀 잘못된 생각이다. 친박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당을 지금 수습하는 것까지 좋아해 대통령. 근데 그 이후에 뭘 도모하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그건 참 유치한 생각이고요. 그거야말로 진짜 앞으로 여권의 미래를 망치는 겁니다. 네. 지금은 현재 위기 국면이니까 문패라도 잡고 있겠다는 그런 논리가 있지만은 그 이후에 뭐 어떻게 이걸 수습하는데 친박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건 역사가 그건 허용하지 않고
이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서 친박은 아마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누리당은 지금 비박도 과도한 정쟁은 자제하고 예. 어떻게 하면 빨리 당을 창조적인 파괴를 하는 과정이 옵니다. 이 문제가 수습되면 창조적인 파괴를 합리적으로 하고 친박 비박이 다 물러난 다음에 새로운 보수 세력들이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판을 짜서 당을 이끌고 내년 대선을 치러야지 대한민국의 보수도 살고 건전한 정치도 사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이미지가 상하고 어려운 시국에서 국민들을 실망시킨 정치들이 또 얼굴만 바꾸고 당명만 바꿔가지고 새누리당을 이끈다고 그러면 무슨 명분으로 내년 대선을 치르고 국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네. 이런 면은 좀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정현 대표 어제는 당내 대선 주자들을 네. 거의 뭐 싸잡아서 비판을 했고요. 네. 오늘 오전 10시에는 다시 한번 사퇴할 뜻이 없다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까지 네. 이제 진행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네. 글쎄요. 이정현 대표의 이런 행동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천명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정현 대표 입장에 절대 물러날 수가 없죠. 대통령이 정치적 기반이 그러니까 여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을 딛고 계신데 거기서 지금 대통령과 같은 이 편에 서 있는 친박 지도부가 빠진다고 한다면 대통령 완전히 말 그대로 정치적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정현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 공동 운명책인 박근혜 대통령 또 자신의 정치적 생명 나아가서 친박계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라도 진짜 이 마지막 아마 그 지붕과 숟가래가 홈수에 다 떠내려가더라도 이 문편 잡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어제 사실 이정현 대표가 이 당내 잠룡들에 대해서 네. 아주 세게 공부를 네. 다 합쳐도 10%도 안 된다. 네. 그 이야기 한 부분도 제가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마 이정현 대표의 마음속에는 이 배은망덕한 땡땡땡 이런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왜? 사실은 그 어제 이야기한 중에 대표적으로 예를 든 사람들이 다 광역단체장을 했거나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예. 그 의미는 뭐냐? 당신들 옛날에 선거할 때 누구 도움 득택이 됐느냐? 다 그때 지지율 높았던 박근혜 대통령 득택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배은망덕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이 바뀌니까 예, 예. 저기 그 편성해가지고 그 분노에 편성해갖고 자기 정치적 이익이나 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무임승차하지 마라. 네. 거기에 대한 경고인 거죠. 예. 근데 그러면서 김무성, 유승민 전 대표는 왜 뺐을까요? 그 부분도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아마 2차 공격을 아마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나머지 예. 근데 제가 나머지 보니까 놓고 하신 이제 거군요. 어제는 배영망덕 그 시나리오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 네. 김무성, 유승민 대표는 김무성 대표는 탄핵을 좀 하자고 며칠 전에 이야기해가지고 그랬죠. 그렇게라도 좀 이제 무마하는 거. 유승민 씨는 조금 결이 다른 행보를 해오고 그래서 거기는 유보하는 상황인 것 같고 이정현 대표는 지금 잠을 못 자죠. 사실은 예. 본인도 물러나고 싶겠죠. 그렇군요. 왜 그렇게 그러나 이제 유정현 대표가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대통령을 본인이 오래 모셨고 또 위기를 어떻게든 수습을 하고 자기가 내려놓겠다는 그런 생각을 또 좋은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면도 너무 평가절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